내년 거래부터 해외 거래소에서 한 4거래가 자동으로 국세청과 각국 세무당국 사이에서 교환이 되는데요. 한국기획재정부가 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 교환 체계 CARF 세부 이행 규정을 이번 달 행정 예고하기 때문이죠. 정보 교환은 2027년에 본격 개시되지만 내년도 거래분부터 교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CARF는 영국, 독일, 일본 등 48개국이 2027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글로벌 표준인데요. 한국도 2024년 11월 다자 간 정보 교환 협정에 서명을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 간 자동 교환이라는 점이에요. 자진 신고만으로는 막기 힘들었던 해외 거래 비과세 탈루 시도가 구조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오해를 먼저 걷자면 CARF는 과세 그 자체는 아니고요. 과세는 각국 세법의 문제고 CARF는 거래 정보를 표준 포맷으로 자동 교환하는 인프라입니다. 정부도 과세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못 박았고요. 다만 정보가 투명해지면 당연히 과세 집행이 쉬워지겠죠. 한국 법과의 접점을 보면은 지금도 해외 금융 계좌 월말 기준으로 합산 5억 원 초과면 6월에 자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계정이 포함되고요. 미신고나 과소신고 시 최대 10%의 과태료, 고액이면 명단 공개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죠. CARF가 도입되면 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해외 거래 내역 자체가 자동 공유되는데요. 자진 신고 제도는 그대로 가고 걸리면 신고하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국내 과세 시점은 이거와 별개의 이슈예요.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서 2027년으로 미뤄졌는데요. 세금은 아직 아니니 괜찮다가 아니라 유예 종료 전까지 기록과 증빙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글로벌로 보면 흐름은 더 분명한데요.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회원국의 크립토 과세 정보 보고 교환을 의무화했고 미국은 2025년 거래분부터 브로커의 매각 대금 보고를 시작합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표준화로 수렴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죠. 핵심 쟁점 5개 볼까요? 5가지. 무엇이 보호되나? 첫 번째, CARF는 거래소 등에게 거주지 식별번호,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죠. 여권번호나 성명, 주소 같은 이용자 번호와 이용자 정보와 양도 교환 등 거래 유형별 금액의 표준화 보고를 요구합니다. 또 여기에서 DeFi와 NFT, M&A 등의 해석이 이미 보강이 됐죠. 티커가 아니라 자산의 정식 명의칭을 보고하도록 한 점도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해외 계좌 신고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해외 계좌 신고는 보유 잔액 기준의 자진 신고, CARF는 거래 흐름의 자동 교환입니다. 둘은 병행이 돼요. 즉 자산 잔액 기준 신고 위주는 유지가 되고요. 신고 의무는 유지가 되고 별도로 거래 정보가 각국에 자동으로 간다는 거죠. 세 번째, 언제 시작되나? 한국은 9월 행정 예고를 거쳐서 시행 준비 중이고요. 교환은 2027년부터. 다만 내년도 거래분부터 2026년부터 거래 교환 대상 포함입니다. 글로벌로 보면 48개국이 2027년까지 도입 목표이고요. 유럽연합은 2026년, 미국 브로커 보고는 2025년부터 단계적 시행이 되고요. 네 번째, 나의 과세안은 무슨 상관일까요? 한국의 과세는 2027년부터지만 이미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과세를 시행 중입니다. 해외 거래가 있는 한국 거주자는 거래 기록과 원가 정확성을 지금부터 쌓아야겠죠. 국경이 아닌 데이터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5번째, 자주 나오는 오해. 지갑만 쓰면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비수탁 지갑을 쓰면 안전할까 하는 거죠. CARF의 1차 보고 주체는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온체인 자체가 보고되는 건 아니지만 출입구인 거래소와 브로커에서 신원인증 연결 데이터가 쌓이면 당국은 자금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DeFi와 NFT, 에어드롭, 스테이킹 등 분류를 구체화하면서 이미 그 출입구 경로를 넓게 보고 있고요. 과세 안 하니 신경을 쓰자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유예는 또 준비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2027년에 거래 내역과 영수증 원가 산정이 안 맞으면 한꺼번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나리오로 보자면은 첫 번째, 국내 해외 거래소 병행 투자자는 내년부터 해외 거래가 자동 교환 대상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거래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양도 교환 스테이킹 수익이 표준화돼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원화 입금을 해서 국내 거래소로 입금을 하겠죠. 또 여기서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온체인에서 해외 거래소로 나간 자금이
신원인증과 금액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국경보다는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되겠고요. 온체인만 쓰는 미니멀리스트라 괜찮다. 직접 그 비수탁 지갑만 쓴다고 면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비수탁 지갑을 쓰더라도 온램프, 오프램프, 그러니까 현금을 법정 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지점이 있겠죠. 거기에서 생긴 신원인증 데이터와 분류된 거래 유형, 에어드롭, 스테이킹 등이 결합되면 이제 과세당국은 소득 추정을 시도할 테니까요. 미리 히스토리를 쌓아놔야 되겠죠. 여기서 잠깐 규제 강화 시대에는 또 참여 방식이 있고 리워드가 되는데요. 페페노드는 밈코인의 가상 채굴, 마인 투 얼 구조로 얹은 프로젝트입니다. 하드웨어 채굴이 아니라 노드 배치, 업그레이드로 채굴 효율을 키우는 게임화된 참여 모델이 핵심 설계이고요. 프로젝트 측은 세계 최초의 밈코인 기반 마인 투 얼을 표방하고 있어요. 프리세일이 진행 중이고요. 상세 구조와 토크노믹스, 리스크는 페페 노드만 다룬 전속 영상 여기에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공식 웹사이트 링크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과 상세 설명에 있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보시는 분들은 프로필 링크에 링크트리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가짜 웹사이트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항상 저희가 달아드리는 공식 링크로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소개는 투자 권유가 아니라 참여 전에 백서 계약 리스크를 직접 검토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무리로 인사이트를 보자면은 CARF는 크립토의 국경을 무너뜨리는 규제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달에 행정 여유로 실행 페이스를 올리고요. 2027년부터는 자동 교환이 정례화되고 유럽연합과 미국은 이미 2025년, 2026년 타임라인을 가동 중입니다. 투명성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이라는 점, 내 기록이 탄탄할수록 규제가 강해질수록 합법 투자자의 알파는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